노다지 썰전. 2025년 3분기 코웨이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정말 훌쩍 뛰어넘는 성과였죠. 견고한 국내 사업하고 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해외 사업, 이 두 개의 엔진이 코웨이라는 배를 순항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코웨이의 이 뜨거운 성장세,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국내 시장의 지배력 회복과 이 해외 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볼 때 이번 실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물론 박수 받을 만한 실적이죠.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이면에 가려진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라던가 해외 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지금의 성장세가 정점을 찍고 둔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정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코웨이의 2025년 3분기 실적이 단순히 그냥 숫자가 좋다, 이걸 넘어서요, 회사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했고, 특히 영업이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벌써 올해 연간 실적 목표치의 80%를 넘겼어요. 네네, 수치 자체는 대단하죠. 퍼센트나 늘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핵심은 신규 렌탈 계정이 3분기에만 17만 개 순증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작년, 그러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늘어난 계정 수를 단 3개월 만에 넘어선 겁니다. 시장에서 한물 같다는 평가까지 받던 코웨이가 그 신규 얼음 정수기 같은 핵심 제품 하나로 시장의 판도를 그냥 뒤집어 버린 거죠. 이건 코웨이의 제품 기획력과 영업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딱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외 사업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까지 더해졌습니다. 해외 법인 전체 매출이 거의 20% 가까이 성장했는데 말레이시아는 20%, 태국은 무려 28%나 성장했어요. 국내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그 힘으로 해외에서 과실을 거두는 가장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균열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호실적은 어쩌면 국내 시장의 잠재적 위험과 해외 사업의 질적 문제를 가리는 일종의 착시 효과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신규 렌탈 계정은 늘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지표를 봐야 합니다. 바로 멤버십 계정이 무려 13.9%나 급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개념을 좀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렌탈 계정은 말 그대로 새로 제품을 빌리는 고객이고, 멤버십 계정은 이미 제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필터 교체나 관리 서비스 때문에 매달 돈을 내는 소위 말하는 충선 고객입니다. 식당으로 치면 뜨내기 손님은 늘었는데 된골 손님이 대거 빠져나간 셈이죠. 이게 과연 건강한 신호일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소유권 이전 트렌드입니다. 렌탈 약정 기간이 끝나면 고객이 제품을 아예 소유해버리는 경우가 늘면서 코웨이의 안정적인 수익원이던 재렌탈 매출이 줄고 있어요.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회사 스스로도 내년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인정한 명백한 리스크입니다. 해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의 양이 아니라 질을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 법인 매출은 7.8% 늘었지만 몇 년째 계속 적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에어컨, 매트리스 같은 신사업이 잘 된다고 하지만 아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해요. 핵심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외에 다른 제품으로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건 증명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국내 시장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저력을 재확인한 계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 최대 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투자가 주춤하면서 경쟁사에게 시장 점유율을 일부 내줬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제품 라인업과 디자인을 공격적으로 혁신하면서 빼앗겼던 시장을 빠르게 되찾아오고 있잖아요. 신규 얼음 정수기 하나로 신규 렌탈 판매가 14.5%나 급증한 게 바로 그 증거죠. 시장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꿰뚫어보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멤버십 계정 감소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신규 고객을 그만큼 더 많이 유치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신제품 효과는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소유권 이전 트렌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렌탈에서 소유로 넘어가고 있다는 구조적인 변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코웨이의 비즈니스 모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체 렌탈 계정의 56%가 금융리스 형태라는 점입니다. 과거 코웨이의 진짜 강점은 매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운용 렌탈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융리스는 사실상 할부 판매와 비슷해서 약정 기간이 끝나면 고객과의 관계도 수익도 끊어집니다. 단기적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정성은 오히려 깎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 변화를 코웨이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유를 원하는 고객에겐 금융리스 상품을 제공하고 관리를 원하는 고객에겐 운영 렌탈을 제공하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의 이런 안정적인 기반과 현금 흐름이 있었기에 해외 시장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해외 사업을 거품이라고 보시는 건 좀 과한 평가 같아요. 해외 총 계정 수가 벌써 413만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13% 넘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고요. 태국은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제2의 말레이시아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일까요? 아니죠. 철저한 현지화,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정수 필터를 도입하는 등 현지 시장을 깊게 파고든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현지화 전략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독주가 현지 최대 경쟁사가 최근 몇 년간 내부 문제로 주춤한 덕을 본 일종의 반사이익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만약 그 경쟁사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한다면 지금 같은 압도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규 런칭했다는 에어컨, 매트리스 비중이 아직도 미미하다는 건 코웨이의 브랜드 파워가 아직은 정수기, 공기청정기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짜 시장 지배자라면 모든 제품군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야죠. 미국 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몇 년째 성장하고 있다, 적자폭을 줄이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대체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 아무도 몰라요. 아시아계 커뮤니티 중심의 방문 판매와 아마존 온라인 판매만으로는 월마트나 코스트코가 장악한 미국 주류 시장을 뚫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이미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미국 시장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오프라인 유통망에 진입하기보다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온라인에서 확실한 기반을 다진 뒤에 주류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죠. 실제로 아마존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건 그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태국의 성공을 단순히 기대감으로 폄하하기는 이릅니다.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는 건 사업 모델이 현지에서 통했다는 의미이고 이제부터는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해외 사업은 이제 막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과정이라는 말로 계속되는 적자를 포장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태국도 이제 막 이익을 내기 시작한 단계인데 앞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성숙했을 때도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오히려 저는 지금 코웨이의 재무정책에서 더 큰 위험 신호를 봅니다. 재무 정책이요? 오히려 저는 지금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 환원 정책이야말로 코웨이 경영진의 자신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건비, 광고비 같은 비용을 정말 효율적으로 통제해서 역대급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잖아요. 이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맨 게 아니라 돈을 써야 할 곳과 아껴야 할 곳을 정확히 아는 고도의 경영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약속했다는 건 앞으로 수년간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 아니고 뭐겠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그런 약속 못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률 상승과 주주 환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의 비용 통제가 혹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연구개발, R&D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장 눈앞의 이익은 늘겠지만 몇 년 뒤 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당 잔치에 취해 있다 보면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의 높은 이익률이 과연 미래에도 계속될까요? 시장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과연 코웨이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연구개발도 이제는 과거와 달라져야죠. 무작정 돈을 쏟아붓는다고 혁신이 나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번에 대성공을 거둔 얼음정수기처럼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합니다. 코웨이는 그걸 아주 잘 해내고 있는 거고요. 주주환원 정책도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책임 경영에 대한 약속이자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에 막연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과 공유하면서 신뢰를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웨이의 3분기 실적 분명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충성 고객이라 할 수 있는 멤버십 계정의 감소, 렌탈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흔드는 소유권 이전 트렌드, 그리고 몇 년째 수익을 내지 못하는 미국 법인의 문제 등 분명한 위험 신호들이 존재합니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기엔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단기적인 우려보다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웨이는 과거의 부진을 털고 일어나 제품 혁신을 통해 국내 시장의 지배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공 공식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코웨이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네, 코웨이가 이뤄낸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를 낙관할 근거도, 또 그 이면의 리스크를 지적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이유도 모두 설득력이 있네요. 결국 견고한 국내 시장이라는 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해외 신시장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수익성 있게 공략하느냐가 향후 코웨이의 기업 가치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코웨이의 미래를 직접 전망해 보시기 바랍니다.